돈 벌기 싫다. 영화 어바웃 더 보이의 주인공 윌은 평생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남자다. 그의 아버지가 딱 한 곡의 히트곡 크리스마스 캐럴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저작권료로 일하지 않고도 풍요롭게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벼운 연애를 추구하는 윌이 여자를 꼬실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질문이 하나 있다. 그 질문은 바로 어떤 일을 하시죠? 이다. 그는 주저하다가 없다고 말한다. 전에는 무슨 일을? 전에도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의 대답을 들은 여자는 흥미를 잃고 자리를 떠난다. 그 전까진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쉽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이렇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한심하고 바르지 않고 게으르고 비열하고 무능한 이미지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어 보인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사람이 달라 보이니 일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을 넘어 그 사람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을 보며 한없이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 일을 안 해도 된다니. 그가 가진 불로소득이 너무 부러워 미칠 지경이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뭐야,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거야? 나만 쓰레기야? 불로소득은 말 그대로 노동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엔 불로소득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땀 흘리지 않은 자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노동을 통한 소득만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소득은 부정하다는 생각. 노동은 신성하다는 생각 말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나는 불로소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수입이 없는 오로지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는 전형적인 노동자 계급이다. 노동자 계급의 반대편인 노동하지 않고 사는 자본가 계급이 있다. 노동의 신성함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가만히 지켜보니 잘 먹고 잘 사는 건 노동자 계급이 아니고 일하지 않는 자본가 계급이더라. 노동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신성한 것이라면 자본가들은 왜 일하지 않는 걸까? 어째서 더 잘 살고 더 힘이 있고 우리를 하대하는 걸까?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생각은 없다. 다만 노동이 진짜 가치 있고 신성하다면 값을 잘 쳐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진될 때까지 일해서 우리가 받는 액수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이것이 신성한 노동의 가치란 말인가? 더 환장할 노릇은 노동의 값어치를 매기는 사람, 우리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자본가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노동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돈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현실이 이러니 노동이 신성하다, 가치 있다, 찬양하는 건
노동자들을 더 값싸게 부려먹으려는 자본가 계급의 쇠뇌 교육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아니면 노동자들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하는 소리거나, 아차,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계급투쟁이나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모독할 생각은 없다. 그냥 돈 버는 게 너무 힘들어서 소설 한번 써봤다. 우리 사회는 평등사회고 신분이나 계급 같은 건 없다는 거 다들 아시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번다. 그런데 돈 버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데도 간신히 삶을 유지하고 사는 정도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시간도 없고 심지어 다시 일하기 위해 재충전할 시간도 없이 일을 한다. 아니, 그래야만 돈을 준다. 내가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건지,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건지, 이쯤 되면 일해서 돈을 번다는 게 형벌처럼 느껴진다. 노동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끝없이 돌을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 이 형벌을 끊을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가? 우리가 불로소득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다. 사실 불로소득까지도 필요 없다. 일과 삶의 균형만 맞아도 지금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그 균형이 개인의 의지만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먼저 사회가 변해야 가능한 균형이다. 그런데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보다 내가 불로소득이 생기는 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그냥 기분 탓일까? 오랫동안 일하기 싫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그냥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돈 때문에 일이 싫어진 거였다. 솔직히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살고 싶진 않다. 만약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상황이 와도 일은 하고 싶다. 돈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마음 편하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면서 이제야 알았다. 나는 일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싫은 거였다. 그래서 불로소득이 필요하다. 돈 때문에 지금 내 일을 싫어하긴 싫으니까. 아, 돈 벌기 싫다. 정말.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우리도 외국 가서 식당이나 할까? 하와이에서 김밥 말아 팔면 대박 날 것 같지 않아? 나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게 아닐 것이다. 요새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게 다 윤식당 때문이다. 이 정도면 재미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다. 윤식당은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로망을 안겨주었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을 떠나 여유로운 외국에 나가서 장사하는 로망 말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하는 고민과 함께
사실 자신의 가게를 열고 싶다는 국민적 열망은 이전부터 있었다. 회사에 다닐 때였다. 회사 남자 동료들은 모이기만 하면 앞으로 뭘 해 먹고 살까 하는 문제를 고민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자영업이 있었다. 요즘 카페는 너무 많아. 당구장도 은근 괜찮다던데?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는 어때? 요즘은 핫도그 같은데요. 에이, 프랜차이즈는 본사만 돈 버는 거라 별로.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각자 생각해뒀던 아이템과 정보들을 하나씩 꺼내놓고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신중하게 분석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곤 했다. 결론은 늘 가게를 차릴 돈이 없다는 거였지만 뿐만 아니라 과장 조금 보태 내가 아는 모든 여자가 카페를 하는 게 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다. 뭐지?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 정도면 장사의 민족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 아닌가? 언제부터 한국인들에게 장사의 DNA가 심어진 걸까? 딱히 내 가게를 열고 싶다는 열망이 없는 나는 주변에 이런 열망들을 들을 때마다 찬물을 끼얹기 바빴다. 장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열의 아홉은 1년 안에 망한다던데. 일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아서 마음 편히 쉴 수도 없고 매상 걱정에 잠도 못 이룬대. 진상 손님 몇 명 겪어보면 내가 이러려고 장사했나 싶을걸? 등등. 얄미운 이야기들로 그들의 의지를 꺾어보려고 했다. 그렇게 딴지를 걸다가 어느 순간부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자신만의 가게를 열망하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현재와 불안한 미래에 대한 한숨 내지는 고민일 뿐. 장사하는 것이 정말 일생일대의 꿈도 로망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버젓이 직업이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게를 차리고 싶어 한다는 건 지금 하는 일이 힘들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불안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남의 밑에서 월급 받는 게 참 쉽지가 않다. 한마디로 치사하다. 정녕 돈은 이렇게밖에 벌 수 없는 건가? 좀 더 자존감과 품위를 지키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고민이 여기까지 이르면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고 나발이고 쌓아온 경력도 다 버리고 내 일을 하는 게 속 편하겠다는 생각도 무리는 아니다. 늘어난 수명은 또 어떠한가? 맙소사, 100세 시대란다. 은퇴가 멀지 않았는데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노후가 너무 길어졌다. 자식들에게 기댈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젊을 때 돈을 왕창 벌어놓거나 늙어서도 돈을 계속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니 지속 가능한 다른 밥벌이를 고민할 수밖에. 그래서 시간만 나면 뭘 하며 먹고 살까 궁리를 한다.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 사라진 시대가 왔다.
한 가지 일만으론 긴 시간을 살아내기 힘들다. 새로운 직업을 미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다. 그래서일까? 요즘 한국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국민이 진로 탐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난 이제야 깨달았어. 지금까지의 내 삶은 치킨을 튀기기 위한 기나긴 여정이었음을. 맨살의 앞치마? 그건 내 신혼 로망이라고. 더럽히지 마. 은퇴 후엔 모두 치킨집을 차리게 되어 있다. 득도식당.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모든 고민이 깔때기처럼 장사라는 한 가지 답으로 수렴된다는 점이다. 아마도 장사 외엔 딱히 떠오르는 대안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나만 해도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뭘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식당 수보다 한국의 식당 수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은 은퇴 후에 자영업 말고는 별 대안이 없는 사회다. 우리는 대학 입시와 취직이라는 한 가지 길로 내몰렸다가 또 다시 자영업이라는 한 가지 길로 내몰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큰일이다. 전 국민이 장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책이 필요하다. 혹시 윤식당은 전 국민의 자영업을 대비해서 더 넓은 시장을 열어주고 싶었던 나영석 PD의 큰 그림이 아닐까? 답답해서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늘 한 가지 길이 정답인 것처럼 우르르 몰려가는 걸까?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집단적이다. 한때 은퇴한 중년들이 모두 치킨집을 열었다는 우스갯소리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는 다양성이 결여된 정답 사회다. 100세 시대면 은퇴 후에도 30년에서 40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체력이 젊을 때 같진 않겠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 장인의 경지에 이르기에도 충분한 시간이 아닌가? 사진을 배워 사진작가가 될 수도 있고 평소 즐겨 마시던 와인을 공부해 소믈리에가 될 수도 있고 소설을 써서 소설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창업 아이템에 관한 고민 말고 이런 고민거리는 왜 들을 수 없는 걸까? 다 늙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한국에서 그게 가능하냐고 묻고 싶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정답 사회에 완전히 적응한 셈이다. 그런 우리에게 남은 건 제2, 3의 치킨집 아이템을 찾는 것뿐이다. 그렇게 우르르 몰려가 아이템의 매력을 빠르게 소진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공멸하고 말겠지.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다.